혹시 자신이 거울로 둘러싸인 방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의 모든 시선, 모든 말, 모든 몸짓이 신비롭게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에요. 상사로부터 온 간단한 메시지가 왜 밤새 잠을 못 이루게 하는지, 각 단어 뒤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가족의 차가운 시선 하나가 왜 하루 종일의 좋은 기분을 망칠 수 있는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어두운 생각에 빠뜨리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저는 당신에게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고통과 감정적 자유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요. 서울에 사는 44세 여성 박미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미정 씨의 삶은 완벽한 그림 같았습니다. 대기업에서의 안정적인 직업, 행복한 가정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빛나는 외피 뒤에서 미정 씨는 조용한 고통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가슴 속에 무거운 납덩어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정 씨는 끊임없는 경계 상태로 살았어요. 마치 결코 쉴 수 없는 전사처럼 말이죠. 이사로부터 온 약간 건조한 톤의 업무 이메일이 미정 씨로 하여금 일주일 내내 생각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사님이 제 일에 만족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남편이 결혼기념일을 깜빡했을 때 미정 씨는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의 이상한 시선조차도 미정 씨로 하여금 자신이 뭔가 잘못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수많은 심리학 책을 읽고 강의에 참석하고 심지어 자신을 찾기 위해 여행도 떠났죠. 하지만 모든 것이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자마자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조수처럼 다시 밀려왔어요.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김상우 씨가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도 이사로부터 비슷한 이메일을 받고 같은 업무 압박에 직면했으며 개인적인 도전도 못지않았습니다. 아내가 방금 직장을 잃었고 아들이 사춘기 반항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상우 씨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평온하고 안정적이었으며 외부 사건들에 흔들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사로부터 짜증나는 이메일을 받으면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요구사항에 따라 행동했지만 복잡한 내적 드라마는 없었어요. 아내가 재정적 걱정을 나눌 때는 들어주고 위로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았지 죄책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불합리한 요구를 할 때도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미정 씨와 상우 씨의 차이는 외부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사회에 살면서 비슷한 도전에 직면했어요. 차이는 지능이나 능력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차이는 더 깊은 곳에 있었어요.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내면의 세계라고 부른 곳에 말이죠. 융은 60년 넘게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연구했습니다. 왜 같은 사건이 각 사람에게 완전히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 왜 어떤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난공불락인 것 같은 반면 다른 사람은 거의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상처받는가? 수천 시간의 연구와 관찰을 통해 융은 혁명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결코 일어나는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 마음이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에서 온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감정적 자유의 열쇠가 주변 세계를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세계를 바꾸는 데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조언이 아니었어요. 융은 우리의 감정적 반응이 깊이 숨겨진 무의식적 힘들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그 존재조차 모르는 강력한 힘들 말이에요. 그것은 어린 시절의 원시적 두려움, 여러 세대에 걸쳐 형성된 제한적 믿음, 우리가 무의식 깊숙이 묻어둔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었습니다. 융은 숨겨진 이 모든 부분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측면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부분들이 해방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저는 당신을 융의 관점에서 인간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깊은 탐구 여행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당신은 왜 특정 상황에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지, 과거의 상처가 어떻게 여전히 조용히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응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건조한 이론적 비디오나 공허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심리학에 기반한 실용적 가이드로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고 점차 누구나 어떤 것도 당신을 더 이상 상처 주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차갑거나 무감각해져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견고한 평화의 중심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상처의 메커니즘 이해하기. 과거가 현재를 지배할 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상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연구하는데 수십 년을 보냈고 그의 발견은 당신이 자신과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융은 인간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표면적인 의식층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거대한 빙산과 같아서 수면 위로 나온 부분은 바다 아래 숨겨진 거대한 덩어리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 부분, 접근할 수 있는 생각, 감정, 기억들, 전체 마음의 약 10%만 차지합니다. 이 의식층 아래에는 개인 무의식의 광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렸거나 무시했거나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모든 기억, 감정, 경험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더 깊은 곳에는 집단 무의식이 있습니다. 문화나 시대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원형들과 기본적 경험들을 저장하고 있는 전 인류의 공통 보물창고죠. 윤기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무의식 부분들이 단순히 마음구석에 가만히 있는 수동적 기억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형성하는데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실제로는 그 사건 자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프로그래밍된 모든 경험과 믿음의 역사에 기반해 무의식이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미정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가 이사로부터 이달 보고서 수정해서 화요일까지 다시 제출하라는 간단하고 건조한 이메일을 받았을 때 의식적으로는 이것이 그냥 정상적인 업무 요청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이사님이 바쁘거나 급하게 썼거나 아니면 단순히 간결한 소통 스타일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미정 씨의 무의식은 완전히 다른 강력하고 즉각적인 일련의 반응을 촉발시켰습니다. 그 이메일을 읽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경험 많은 44세 여성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실수할 때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6세 아이가 되었습니다. 숙제에서 실수를 지적하는
엄격한 선생님 앞에서 떨고 있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작은 실수로 전 상색의 꾸중을 들었던 초보 직장인 시절의 자신이 되었습니다. 무의식은 과거와 현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무의식에게는 모든 그러한 경험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단지 익숙한 위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만 알 뿐이에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높이 평가받지 못하고 거부당하거나 버림받을 수 있다는 위협 말이죠.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경보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합니다. 융은 이러한 자동적 반응들을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특정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무의식 속에서 서로 연결된 감정-기억 이미지, 믿음의 덩어리들이죠. 예를 들어 미정씨는 권위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권위 인물들과 관련된 경험들의 덩어리와 함께 두려움, 분노 또는 무력감의 감정이 함께 있는 것이죠. 현재 상황이 이 콤플렉스에 닿을 때 상사의 이메일처럼 그 감정과 기억의 전체 덩어리가 즉시 활성화됩니다. 이때 미정씨는 더 이상 실제 상황에 객관적으로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녀는 콤플렉스에 사로잡혀서 적절하게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성인이 아니라 과거에 상처받은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때때로 우리의 반응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미정 씨의 남편이 생일을 깜빡했을 때 그녀의 강한 반응은 단순히 생일을 잊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모든 관계에서 관심받지 못하고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우선순위에 두어지지 못했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융은 인생의 대부분의 고통이 이러한 콤플렉스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현재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투영되고 있는 과거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일어났던 일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점은 이러한 콤플렉스들이 완전히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그것들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논리적 사고보다 훨씬 깊은 층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공격하는 사자에게 공격하지 말라고 이성으로 설득하려는 것과 같은 일이죠. 융은 또한 이러한 콤플렉스들이 보통 우리가 어리고 취약했던 인생 초기에 형성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능력이 없어요. 단지 느낄 뿐입니다. 부모가 차갑게 말할 때 아이는 아마 부모가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뭔가 잘못했다, 충분히 좋지 않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뿐이에요. 이러한 느낌들이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되면서 자신과 세상에 대한 깊은 믿음이 됩니다. 그것들은 윤기 인생 각본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해요.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들 말이죠. 예를 들어 미정 씨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한다는 인생 각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각본은 그녀가 실수를 했을 때 부모가 보인 실망이나 분노에서 형성되었을 수도 있어요. 아이로서 그녀는 안전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이 각본이 한번 확립되면 그것은 무의식적 필터가 되어서 모든 경험을 그 렌즈를 통해 해석하게 됩니다. 상사의 수정 요청은 단순한 업무 피드백이 아니라 그녀가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고 따라서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남편이 생일을 잊는 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그녀가 충분히 특별하지 않다는 확인이 되어버립니다. 윤근 이러한 무의식적 패턴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해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보는 것 들은 것을 해석하는 방식,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방식, 심지어 우리가 끌어들이는 상황들까지도 형성합니다. 그것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창조합니다. 하지만 윤기 발견한 희망적인 사실은 이러한 패턴들이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의식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이해될 수 있고 결국에는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이었습니다. 의식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 되는 여행 말이에요. 그림자와 마주하기, 숨겨진 자아를 통합하는 과정, 융의 가장 혁명적인 통찰 중 하나는 우리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누구인지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다는 발견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정체성이라고 여기는 것, 윤기 페르소나라고 부른 것, 은 실제로는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입는 가면에 불과합니다. 페르소나는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에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해요. 직장에서의 전문적인 페르소나 가족에서의 돌보는 페르소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의 재미있는 페르소나 등등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페르소나들과 완전히 동일시되어서 그것들이 우리의 전부라고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페르소나와 맞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들, 우리의 약점, 두려움, 바람직하지 않은 충동,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생각들은 무의식으로 밀려납니다. 윤근 이 억압된 자료의 집합체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나쁜 것들의 덤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생명력, 창의성, 진정성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항상 착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페르소나를 가진 사람의 그림자에는 건강한 분노, 자기주장, 자신의 필요를 위해 서는 능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정 씨의 경우 그녀의 페르소나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여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취약하고 보살핌이 필요하고 때로는 완전히 의존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무의식에서 그녀의 상호작용을 교란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림자가 인정받지 못할 때 그것은 투사라는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거부된 측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게 되고 종종 그들에게 강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미정 씨는 무의식적으로 상사를 권위적인 부모 형상으로 볼 수 있고 동료가 아닌 아이로서 그에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융이 발견한 것은 치유와 자유로 가는 길이 그림자를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식으로 가져오고 통합하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숨기려고 노력해온 자신의 부분들을 직면할 용기를 요구해요. 하지만 이 과정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모두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상황에 의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 콤플렉스에 의해 조종당하기보다는 의식적인 중심에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자 작업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반응할 때, 특히 불균형적으로 반응할 때, 그것은 종종 투사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서 보는 것 중에
내가 인정하지 않은 자신의 일부가 있을까?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투사된 부분들을 다시 가져오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내적 경험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해요. 상사가 권위적이라고 판단하는 대신 미정 씨는 자신 안에 권위 있는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탐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통합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거부된 부분들을 의식적인 성격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미정 씨가 자신의 취약성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돌보지 않을 때 위협받는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여행이에요. 하지만 이 여행의 각 단계마다 더 많은 자유와 진정성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자신을 더 완전히 알수록 무의식적 힘들에 의해 덜 조종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더 많이 통합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덜 투사하게 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신호로 읽기, 무의식의 메시지, 해독하기 융의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은 감정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싸워야 할 적이나 억압해야 할 약점으로 봅니다. 하지만 융은 감정이 실제로는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귀중한 신호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모든 감정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요. 슬픔은 처리해야 할 상실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실제적이거나 상상의 위협에 대해 경고할 수 있고요. 죄책감은 우리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감정의 메시지를 듣는 대신 감정 자체에 휩쓸린다는 것입니다. 미정 씨가 상사의 이메일을 받고 불안해할 때 그녀는 불안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이 무엇에 대해 알려주려고 하는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윤군 조용한 관찰자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의식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실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기술이에요. 미정 씨가 관찰자가 되는 법을 배울 때 그녀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이 이메일 때문에 상처받고 있구나. 이것이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던 때를 떠올리게 하는구나. 하지만 내 상사는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나는 지금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7세 아이가 아니야. 이러한 인식이 자동으로 감정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감정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에서 의식적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융군 또한 자신 안의 대립들을 조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초월 기능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극단에도 휩쓸리지 않고 대립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 말이죠. 예를 들어 항상 강해지려고 노력하거나 항상 약함을 허용하는 대신 우리는 언제 강해야 하고 언제 부드러워야 하는지 인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항상 통제하려고 하거나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의식적인 행동과 수용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어요. 이 과정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윤근 빠른 해결책을 약속하지 않았고 평생에 걸친 발전과 자기 이해의 여행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의 각 단계마다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할수록 무의식적 힘들에 의해 덜 조종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반응 패턴을 볼 수 있을 때 그것들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더 이상 거부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기 발견한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자신과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때 우리 주변의 세상 자체도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초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식이 바뀔 때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바뀌고 이것이 환경으로부터 다른 반응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는 법을 배운 후 미정 씨는 자신의 삶에서 많은 갈등들이 자신의 투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상세계 권위적인 부모의 이미지를 투사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 그녀는 상사와 더 전문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거부당하는 대신 기다리기보다는 자신 안에 사랑받고 싶어하는 측면을 받아들였을 때 그녀는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군 또한 단순히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의미를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인간이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거의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통이 반드시 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교사가 될 수 있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지혜를 발전시킬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환경의 희생자로 보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삶의 공동 창조자로 보기 시작할 때 삶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힘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에서 이것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로의 전환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서 이러한 도전들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로의 전환이에요. 윤군 또한 개성화가 이기적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의 무의식적 필요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돼요. 융 사상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무의식과 의식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무의식을 신비롭고 무서운 영역으로 보는 대신 융은 꿈 기록, 자기 성찰 몸과 직감의 신뢰, 주에 깊게 귀 기울이는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 무의식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도록 격려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무작위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마음의 깊은 부분에서 오는 귀중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꿈의 상징적 언어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삶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각 사람 안에서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에 균형 잡힌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남성 안의 여성적 측면을 아니마라고 여성 안의 남성적 측면을 아니무스라고 불렀어요. 이러한 측면들이 균형 잡히게 발전될 때 사람은 더 완전해지고 외부 상황에 의해 덜 활성화됩니다. 미정 씨의 경우 남성적 측면 아니무스를 발전시키는 것이 자신의 경계를 보호하는 데 더 결단력 있고 자신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돌봐주기를 항상 기다리는 대신 그녀는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필요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개성화 과정은 또한 집단 무의식의 원형들과 균형 잡힌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영웅 현자와 같은 원형들은 모두 우리가 자신과 세상을 보는 방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특정 원형과 지나치게 동일시될 때, 예를 들어 완벽한 어머니나 영웅 구원자가 되려고 항상 노력할 때, 우리는 균형을 잃고 취약해집니다. 융은 이러한 원형들의 에너지를 그들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사용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융 사상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동시성입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들 말이에요. 융은 우리가 올바른 개성화의 길에 있을 때 삶이 이상한 우연의 일치, 예상치 못한 기회의 의미 있는 만남들을 통해 우리를 지원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기적을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식적으로 살고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일치할 때 우리는 삶이 가져다주는 기회와 가능성에 더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융은 또한 현재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고통이 과거 후의 분노, 나 미래 걱정, 두려움에 사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의식을 현재로 가져올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평화와 명료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실습, 판단 없이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는 것은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과거와 미래에 대해 들려주는 자동적인 이야기들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의 진실과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미정 씨가 현재 사는 법을 배웠을 때 그녀는 자신의 걱정과 고통의 대부분이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사의 건조한 이메일은 그냥 건조한 이메일일 뿐이었어요.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그것이 자신이 높이 평가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자신에게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윤근 또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수동적이 되라는 의미는 아니라 반응과 의식적 행동의 차이를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반응은 보통 무의식적 콤플렉스에서 나오고 종종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의식적 행동은 평온한 중심에서 나오고 보통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멈추고 관찰하고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어요. 개성화 과정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연민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융은 우리가 종종 자신의 가장 가혹한 비판자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러한 자기 비판이 고통의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자신의 결점과 실수를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장과 변화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대신 우리는 한계와 결점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이 완전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융은 또한 인생의 각 단계가 고유한 도전과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20대에 적절했던 것이 40대나 60대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성화 과정은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요구합니다. 미정 씨 같은 중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종종 중년의 위기 시기입니다. 인생 전반부의 가치와 목표가 더 이상 의미를 주지 않을 때 말이에요. 융은 이것을 위기가 아니라 더 깊고 진실한 가치에 따라 삶을 재정향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이 과정은 직업관계 또는 생활 방식의 변화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변화입니다.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에서
영혼의 깊은 부름에 따라 사는 것으로의 전환 말이에요. 융은 이 부름을 셀프라고 불렀습니다. 성격의 최고 중심으로 자신의 모든 부분들이 조화롭게 통합되고 통일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중심에서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폭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부의 견고한 닻을 찾았기 때문이죠. 셀프와 연결되는 것이 완벽해지거나 절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내적 힘과 지혜의 원천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쉽지 않을 때에도 진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정 씨가 자신의 셀프와 연결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과거의 많은 고통이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지가 아니라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내적 목소리를 잊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어요. 그녀가 이 내적 목소리를 듣고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덜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승인과 사랑의 원천을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에서 절망적으로 그것들을 찾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융은 또한 개인적인 삶의 철학을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경직된 믿음 체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개인적 경험과 이해에 기반한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명확한 삶의 철학을 가질 때 우리는 도전과 어려움에 더 평온하게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지혜와 연민을 발전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지막으로 융은 개성화 과정이 결코 정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탐구와 발전의 여행이에요. 삶의 각각의 새로운 도전, 새로운 단계는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행의 각 단계마다 더 많은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할수록 무의식적 힘들에 의해 덜 조종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더 받아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승인이 덜 필요해집니다. 우리가 자신을 더 사랑할수록 세상과 나눌 사랑이 더 많아집니다. 결론,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여행. 우리가 함께 탐구한 여행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길입니다. 칼 융은 평생을 바쳐 각 사람이 무의식적 반응의 노예가 되는 대신 자신의 주인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미정 씨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결말을 갖습니다. 자신을 관찰하고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무의식과 의식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여러 달의 실습 후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미정 씨이지만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고 더 진실한 미정 씨가 되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상사로부터 건조한 이메일을 받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처리해야 할 업무 정보로만 봅니다. 남편이 여전히 가끔 특별한 날들을 깜빡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그가 자신에 대한 사랑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요. 그녀는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필요를 명확하고 사랑스럽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정 씨가 외부 세계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 평화와 행복의 원천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용한 관찰자가 되었고 휩쓸리지 않고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미정 씨가 변했을 때 그녀 주변의 관계들도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과거의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 그녀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가 외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녀는 더 자유롭게 사랑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여행도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환경이나 충분한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변화는 간단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관찰자가 되기로 하는 결정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활성화되는 순간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즉시 반응하는 대신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안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상황이 과거에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가? 꿈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아보세요. 관계에서의 패턴들에 대해 성찰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실수를 하거나 완벽하지 않을 때 자신에게 연민을 실습해 보세요. 개성화 과정이 완벽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완전해지는 것,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모두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당신이 자신의 전체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서 완전함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여행은 또한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과거 상처의 목소리도 아닌 진정한 셀프의 목소리 말이에요. 당신이 이 중심에서 살 때 당신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힘과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윤기 보여준 것처럼 가장 어려운 길이 종종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는 도전을 피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발전시키는 것에서 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을 때, 당신이 더 이상 가치를 느끼기 위해 외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때,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감각함이나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견고한 중심에서 나오는 따뜻함과 개방성이에요. 당신이 더 이상 외부의 폭풍에 흔들리지 않을 때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와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선택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과거의 상처에서 반응하거나 이해와 연민에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환경의 희생자로 살거나 자신의 삶의 공동 창조자로 살 수 있어요. 삶은 항상 도전과 어려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러한 도전들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도구를 가질 때 그것들은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가 됩니다. 극복하는 각각의 어려움은 당신을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자비롭게 만들 것입니다. 융은 각 사람이 발전하고 치유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개성화 여행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사람은 없어요.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강해질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 저는 당신을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행을 시작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하는 여행을요. 당신이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힘과 평화를 되찾는 여행 말이에요. 당신은 자유롭고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선 자신으로부터 말이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버전이 아닌 진정한 자신으로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여행은 간단한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연민과 용기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기로 결심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매일 새로운 발견, 새로운 이해 치유하고 성장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이 여행을 통해 발전시킬 평화와 지혜를 필요로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완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이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자유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